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의 전산망이 마비된 가운데 여야가 사퇴 해법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에 이어 국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대전 국정자원 화재가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호중 장관의 경질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야 협력을 강조하면서 지금은 수습을 해야 할 상황이니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야의 반응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가 재난 사태가 발생한 상황이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행안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이죠. 주무부처 장관에 대한 경질부터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국가 재난 사태를 하나의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그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네. 윤호중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임기가 시작된 지 2달 정도 지난 상황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사태에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재난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부의 그런 대안 극복과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되는 것이 여야 모두의 공통된 의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필리버스터처럼 사실상 무익한 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이 지금 당장 행안이라든가 과방이라든가 담당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이 사태의 발생 원인과 향후 대처, 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논의를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를 당장 중단하고 함께 논의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원내 제1 야당으로서의 그런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필리버스터 중단하고 지금 수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야당의 입장 들어보죠. 네, 사실 필리버스터를 지금 왜 합니까? 지금 여당이 입법 폭주를 통해서 국회 내에서 굉장히 그 다수의 수적인 면을 가지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물론 이제 화재 원인을 규명한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다중 백업 체제에 대해서 법을 강제하는 부분을 협조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당, 정부의 이 정치적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가 되돌이켜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정권에서 행정 안정망이 이제 마비 사태가 있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질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또 다르다면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하는 일명 내로남불의 그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말씀을 지금 과연 책임지시는지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물론 그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만 국민의힘은 또 이 국민께서 불편해하시는 지금 정부 24도 안 되고 우체국을 쓰시는 분들 지금 인출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뭐 홈택스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함께 그 수습하는 부분은 책임을 질 것이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번 화재로 인해서 정부 전상망 647개가 먹통이 됐고요. 이 이유가 클라우드 이중화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국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3년 전에 카카오 먹통 사태와 비슷한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단일 거점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 구체적인 그런 사고 원인에 대해서 경위를 살펴봐야겠죠. 아마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이러한 거점이 분리가 되지 않고 물리적으로 근접해 있다 보니 이런 화재에 취약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카카오 사태와 마찬가지로 배터리 문제로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배터리를 관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화재에 대해서 대응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부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지금 대변인께서 2023년 행정망 마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때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분은 그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넘은 1년 6개월가량 정도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에 대해서 경질과 같은 그런 책임을 주장을 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미 그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한다면 그 당시 발생한 그런 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행정만 마비 사태가 발생했으면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그 이후에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지 이런 이중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네네. 이런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남 탓 그리고 전 정부 탓하지 말고 그냥 미안하다고 해라. 이거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대로 한번 돌려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문제가 배터리 문제에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서버와 지금 배터리가 같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도중에 지금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어떤 법적인 제도라든지 이런 미비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완화시키는 부분은 좀 같이 협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부분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 사안과 관련해서 뭐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이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뭐 이중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중화, 삼중화라는 그런 대처 마련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런 운영,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논의가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합적인 대응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이런 국가 재난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짧게 좀 첨언을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화재 원인 규명이라든지 이제 다중화하는 이중, 삼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뭐 정치권이든 전문가 분야든 그러니까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리가 시스템을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 대한 경질 문제가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윤호중 행안부 장관께서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부분 때문에 또 논란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재명 예전 경기도지사 시절에 뭐 쿠팡 화재 사건 당시 떡볶이 먹었던 먹방 문제라든지 조금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인사분들이 안전 불감증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잡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유엔 총회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 직접 상황을 점검을 했고요. 김민석 총리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신속한 복구를 지시를 했습니다. 제도적 보완책도 말을 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국가 재난 사태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마 정부가 어떠한 대책과 대안을 내놓을 것이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요인은 뭐 이중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중화, 삼중화라든가 여러 가지 물리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화재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서 지금 대변인께서 뭐 민주당 차원에서 그 재난 사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사실 뭐 물론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의 일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참사를 아마 많은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라든가 오송 참사라든가 수많은 참사가 발생했죠. 그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당시 주무부처 장관은 어떠한 책임을 졌을까요? 그 부분을 여전히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발언에 대해서 첨언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이제 국가적 재난과 이런 참사 부분에 가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전 정부의 탓, 전전 정부의 탓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뭐 이승만 정부 시절에 있었던 참사는 뭐 어떻게 하냐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여야 따질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그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복구입니다. 지금 홈택스가 안 되고 정부 24가 안 돼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뗄 수가 없고 또 우체국을 또 메인 그것을 쓰시는 분들은 지금 돈 인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 명절이 곧 다가오는데 또 이런 뭐 현금을 또 뽑으셔야 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거 먹통되면 너무나 불편하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게 복구가 빨리 돼야 된다는 부분, 네, 거기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처럼 빠른 복구와 또 어떤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이제 시행되게 되면 이진숙 위원장이 자동 면직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법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안을 어떻게 좀 앞으로 정치적 파장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방통위가 방미통이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제 탈바꿈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대로 이제 시스템이 가는데 네. 이제 정무직이죠. 정무직에 있어서는 이제 바로 이제 그 임기가 끝나지 않아도 이제 제외되는 승계가 제외되는 것으로 지금 부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표적법, 그러니까 이진숙 숙청법이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임기가 남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법을 바꾸면서까지 축출해내려고 하는 이유, 바로 이 언론에 대한 통제를 장악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 정부가 이 언론에 대한 이제 뭔가 통제랑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법까지 바꾸고 있고 사실 지금 이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유엔 방문에 있어서 김혜경 여사가 그 여사 트럼프 멜라니 여사 옆자리를 비웠던 사건에 대해서 한 언론사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우리 기사가 뭐 이렇게 객관적인 것을 보도하지 못해서 정정합니다라는 정정 보도가 바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변인단에서 굉장히 그 기사를 보고 조금 놀랬습니다. 이렇게까지 언론 통제가 되고 있구나 하는 좀 경악스러운 생각을 들었었는데 이렇게 방미통일까지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가면서까지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 아닌가 해서 언론의 목소리를 통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우리의 탄압인지 그 부분을 좀 많이 국민들께 알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지금도 현 상황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을 타겟으로, 그러니까 표적으로 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금 제 말씀처럼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지금 반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저는 국민의힘 측에서 이진숙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방송미디어법 관련된 개정 법안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업계에서도 그 부분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 정부부터 그러한 논의가 진행이 되어 왔고요. 예. 이것이 이번 개정안으로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면직되는 그러한 절차를 맞이했을 뿐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뭐 새로운 부처가 생기거나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면직되곤 해왔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라고 해서 별다른 그런 특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발족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단지 이진숙을 축출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단지 지난번 과거 이진숙 위원장 시절했던 그런 위법한 행동, 뭐 2인 체제에서 각종 YTN 민영화라든가 그다음에 EBS 사장 선임이라든가 그런 위법한 조치들을 해왔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방통위가 어떠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냐면 대부분 규제기관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통제하는 그런 기관으로만 여겨졌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방통위는 지금부터 규제뿐만 아니라
방송 정책과 진흥에 관한 부분도 함께 포괄적으로 맡게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의 기관에서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당연히 방송의 진흥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단지 이진숙 위원장의 추출에만 그런 프레임을 씌운 것은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방송 미디어 통신위 설치법 표결 직후에 이제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 결국 입법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앞서도 무익한 조치라고 했는데요. 과연 국민의힘이 왜 이런 필리버스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실행하고 있는지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 좀 다시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무제한이 아니에요. 24시간이 지나게 되고 난 다음에 제적원의 의원 수의 5분의 3이 동의하게 되면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 즉시 그 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회 원 구성상 24시간 만에 그 필리버스터가 종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개혁 입법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원내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발목 잡기, 그다음에 여당에 대한 그런 정치 공세 목적으로만 이러한 필리버스터를 반복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필리버스터가 반복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야의 상황이 협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전 법원에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를 가동을 했을까요? 저희도 힘듭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저희가 합법적인 저지 시스템을 가동하면서까지 국민분들께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협치의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셨죠. 많이 가진 쪽이 양보하라. 양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야 원대의였던 3+3 협의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합의하려고 했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호떡 뒤집듯이 다 뒤집어버리고 국민의힘은 뒤통수를 맞았었죠. 이런 협치가 정말 일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 민주당은 수적인 우세를 밀어붙이면서 검찰청 폐지라든지 법사위 내 간사 문제라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를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각 면면이 전혀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합법적인 저지 노선인 필리버스터라도 해서 저희가 정말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예. 입법 독주를 막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정말 몸을 불사지르는 그런 심정으로 원 내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고 또 원외에서는 장애 집회를 통해서 정말 이 일당 독재로 폭주 기관차처럼 치닫는 민주당에 대해서 저희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이렇게 실익이 없는 필리버스터를 하냐 그러면 굉장히 네. 서운해요. 실익이 없는 것도 알고 몇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민주당의 그런 입법 폭거와 수적으로 밀어붙이는 그 행태를 통해서 통과는 시키겠죠. 하지만 저희는 요청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거 거부권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방적인 독주로 그냥 입법 처리되는 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이 야당이 이렇게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까지 강행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야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고 협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중재를 해 주시기를 조금 요청드립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의힘의 장애투쟁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도 지금 이제 필사적이라는 이제 표현을 써주셨습니다만 장동혁 대표도 지금 싸우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라고 이렇게 참석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당내에서는 근데 실효성에 대한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결국 지금 현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그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원분들이 가장 원하는 목소리는 결국 투쟁이었습니다. 예. 야당의 어떤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싸워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의 결과로서 선출된 것이 지금 지도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도부가 함께 하자고 이렇게 외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한번 힘을 모아서 원보이스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단순히 정쟁을 하면서 이 당이 맞냐 저 당이 맞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말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자는 이 대의명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사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사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도 지금은 조금 목소리를 줄이고 지금 이 당 안의 지도부와 함께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죠. 뭐 실효성 따지고 뭐 얼마큼 더 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예. 오히려 패배주의가 아닐까요? 그 이야기 하기 대신에 뭐 찬밥 더운 밥 따지지 말고 지금은 나가서 싸워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효성을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여론에 그러니까 국민에게 어떤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실효성을 따져보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상대당의 이야기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5년 8개월여 만에 장애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국민의힘의 상황 그리고 여론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쓴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요. 지금 장애 집회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반응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대변인께서는 입법 폭거, 입법 폭주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장동혁 대표도 그러한 취지로 이번 장애 집회 이유를 대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입법 폭주라니요. 지금 다수당이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수당의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그러한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처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끝까지 협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입법 폭주라는 말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장애 집회를 하는 이유는 입법 폭주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특검팀에서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을 상대로 그 수사가 목전에 다가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일종의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국민의힘이 친윤계 그리고 극우 아스팔트 세력과 연계되어 있는 일부 의원들이 주도하에 이러한 장애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동대구의 역 앞에서 이뤘던 집회를 살펴보게 되면 지난 2월경이었는가요? 동일한 장소에서 있었던 세이브 코리아의 그런 인원수와 비교했을 때 예. 주최 측 추산이든 경찰 추산이든 불구하고 현저히 적은 숫자가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자조차도 이번 장애 집회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와 같은 장애 집회를 대구에 이어 서울 그리고 그다음 지역 다른 지역에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마 큰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싶고 저는 빨리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한편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이런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언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사투리로 인한 오해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지만요.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번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원이라면 국회 내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겠죠. 그것이 부적절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과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정재 의원의 경우에는 사과의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사투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저도 네. 사투리를 쓰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이 그렇게 들리진 않습니다. 당연히 심각한 중대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아니 영남에서 발생했으니까 호남에도 뭐 발생하라 그런 취지로 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뭐 오해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오해한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그런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이것은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불과 얼마 전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김민석 총리가 지난번 그 수촉과 관련된 발언을 했을 때 그러한 일이 실제 발생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국회 내에서 발언을 해가지고 지탄을 받은 경우가 있죠. 네, 이런 정청래 대표였던 것 같은데요. 정청래 네. 대표였어요. 죄송합니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그런 망언을 해서 비난을 받은 바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런 망언이 발생했다.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떠한 그런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김정재 의원님과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된 네. 건지 자초지종을 제가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완전히 국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북 산불특별법을 이제 표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디에 불이 나던 사실 우리 피해 복구와 주민들을 위한 일인데 당연히 전원 찬성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기권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영남에서만 불이 나는 것도 아니고 호남에서도 불이 날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든 불이 날 수 있는데 이거를 왜 다 찬성을 안 해주냐. 이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앞뒤 다 자르고 그 부분만 편집을 해서 이렇게 곡해를 하며 한 사람을 마녀 사냥하듯이 이렇게 최고위원 누구였죠? 한준호 최고위원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종청래 대표가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진위를 파악을 했고 앞뒤 내용을 다 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 것인데요. 사실상 민주당에서 어떤 망언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조금 어불성설이다. 사실 망언이라고 하면 민주당 전매 특허 아니겠습니까? 뭐 이찍들 묻어버리겠다라는 말이 뭐 민주당에서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이제 망언들이 있는데 뭐 지금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정치권에서 특히 공직자분들은 이제 말 언행에 굉장히 유의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지 말자고 이 모두가 찬성하자고 했던 말을 마치 불이 나지 말자고 한 말을 나라고 했던 식으로 이렇게 곡해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